일단 오늘은 커피 추출이랑 물이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왜 이 물이 중요한 건지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음이온은 어떤 역할을 하냐? 왜 플러스 성질과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음이온은 대체로 탄산이온이나 염화이온 정도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맛에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탄산이온은 버퍼 역할을 해요. 이게 얼마나 많냐? 탄산이온이 얼마나 많냐?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 뭐라 그랬지 아까? 탄산이온이 많은 거는, 많을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알칼리도라고 하기로 했죠, 그렇죠? 알칼리도가 높다는 건 얘가 많다는 거고, 이 친구가 있으면은 탄성이 들어갔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가지고 탄성 역할을 좀 중화시킨다, 완충시킨다, 이런 거를 버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충 효과. 화학에서 말하는 완충 효과랑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한데 포괄적인 넓은 의미로 완충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금 잘 들어두세요. 그래, 아칼리 말고 알칼리, 이런 거를 잘 들어야지 어디 가서 약간 아는 척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학 반응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원래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화학 반응은 원래요, 항상 양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로 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 일로 가는 애들도 항상 어디서든지 존재해요. 여러분 이런 상식을 잘 들어두세요. 그래야 약간 나중에 과학 공부를 따로 하지 마시고 이거 잘 들으면 돼요. 이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항상 양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일로 가는 애들이 있으면 일로 가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동시에 해석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의 변화가 없어서 반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고 그러는데, 평형이 됐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커피를 추출하는 바람에 얘가 많아졌어요, 얘가 늘어났어. 그러면요, 반응은 얘가 아우 너무 많아 해서 없어져 해서 이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르 샤틀리에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잘 들어놓으면 이제 나중에 너 혹시 르 샤틀리에 법칙이라고 알아? 모르는데? 야, 너랑은 대화가 안 되겠다. 너는 공부 하지 말아라. 약간 이렇게 너무 좀 너무했다 이거는,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잘 들어두세요. 르 샤틀리에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늘어나면은 이런 게 버퍼 효과예요. 화학에서 말하는 버퍼 효과는 이게 이 이론이 기본입니다. 이 법칙이 기반이에요. 뭐가 늘어났어? 너 없어져. 이런 법칙입니다. 알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탄산이온이 완충 효과를 일으킵니다. 염화이온. 이제 이게 이온 마지막인데요, 염화이온은 긍정적인 짠맛을 내는 역할이 큽니다. 실제로 NaCl만 짠맛이 나는 게 아니고요, KCl도 짠맛이 나고요, CaCl2, 염화 칼슘도 짠맛이 나고요, 짠맛이 나는 애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짠맛을 내는 거는 염화이온이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주장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짠맛에 대한 게 2010년도에 짠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처음 발견되고요. 그러니까 10년이 안 된 거예요. 아직 10년이 됐구나. 10년 된 거예요. 그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짠맛을 내는 수용체가 2010년에 발견되고,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또 다른 이제 발견들이 있었는데, 그 발견을 설명을 하자면, 짠맛은 기본적으로 나트륨 채널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혀가 있다 그러면요, 여기 채널이 있어요. 짠맛을 느끼는 채널이 있어요, 길이. 그러면 나트륨이 지나가요. 나트륨이다 들어가요. 나트륨 채널로 들어가요. 그러면 짠맛이 나요. 짠맛은 원래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짠맛을 느끼는 거는요, 짜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쵸? 짜다, 쓰다, 이거 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럼 이 부정적인 표현은 왜 하냐? 우리 생물인데 우리가 감각을 하는 이유, 우리가 짠맛을 느끼고 신맛을 느끼고 쓴맛을 느끼고 단맛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거예요. 감각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단맛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단맛을 왜 느끼냐면, 포도당은 우리 기본적인 에너지원이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먹어야 돼요. 단맛은 항상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단맛은 긍정적인 감각입니다. 야, 너 이거 먹어. 단다고 느끼는 거는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야, 너 그거 먹어야 돼. 야, 너 뭐 하는 거야? 먹어야지. 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 먹어야지. 이게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단맛을 느끼는 거는. 반대로 쓴맛을 느끼는 거는, 야, 먹지 마. 네 몸에 별로 좋지가 않아, 그거 먹지 마. 이런 표현이거든요, 쓴맛은. 생물학적으로 쓰다고 판단한 거는 내가 먹지 말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몸에 안 좋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쓴 건 안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독이 쓰잖아요. 짜다고 느끼는 것도요, 짠맛도 반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짠맛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봐봐요. 뭐라 그래 이거, 곰탕에다가 소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래요. 맛있다. 소금이 만약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맛없어, 이렇게 돼요. 짜다는 판단이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식간에 여기서부터 뇌가 판단한 거죠. 먹지 마. 뇌는 그런 판단을 해요. 여기까지 괜찮다가.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 이런 설명 아무도 안 해줍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아까 전에 나트륨 채널이 있다 그랬죠. 나트륨 채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나트륨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짜다고 느끼지 않는 긍정적인 짠맛이에요. 긍정적인 겁니다, 이 채널은. 근데
근데요, 이게 과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채널이 열려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요. 얘가 일로도 들어가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부정적인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 뭐냐면요, 이 채널이 신맛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요, 쓴맛 채널이에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쓰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소금이 진짜 많이 들어간 걸 먹으면 써요. 왜 그런 거냐면, 얘가 나트륨이요, 긍정적인 채널로는 안 들어가고 쓴맛을 내는 채널이 열려서 얘를 가져가는 거예요. 신맛이 있는 채널이 열려서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먹지마, 딱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짜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2013년도쯤에 제가 알기로는 밝혀진 거고, 이거를 밝히게 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쥐가 있으면요, 쥐가 있어, 생쥐가. 쥐가 있는데요, 요 쥐한테 특정 신맛이 나는 수용체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얘가 짠맛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나쁜 짠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연구 과정이 뭐 이런 거예요. 신맛을 느끼는 거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쁜 짠맛을 안 느껴. 쓴맛을 내는 채널을 없앴어. 그랬더니 얘도 역시 나쁜 짠맛을 안 느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 그러면은 염화이온이 실제로 하는 역할은 뭐냐? 재밌죠?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재밌었는데, 공부할 때. 나트륨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나트륨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이거를 항상 추구를 해요. 우리가 싱겁다고 느끼는 거는 왜 싱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생존이에요. 여러분, 감각을요, 생존과 연관시키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트륨은요, 필요하니까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트륨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없으면요, 장담해서 10분 안에 죽어요. 10분도 길어. 그냥 사람 미쳐버려요. 나트륨이 없으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면 모든 신경들이 이렇게 다 요 안에 세포들이 이제 막 쪼글쪼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이게 막 뭐라 그래, 이게 메시지를, 카톡을 보내요. 여기 있는 애들이 일로 카톡 보내고, 여기가 여기 카톡 보내고, 카톡 그럼 다시 카톡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 판단을 해주는 게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이 카톡인 거예요. 나트륨이 카톡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이 없으면요, 답답하잖아. 이 나트륨이 없으면은 답답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을 필요로 하는데, 나트륨은 그래서 우리 몸을요, 기분 좋게 해줘요. 우리 몸을 흥분시켜줍니다. 우리 몸을 흥분시켜줘요. 나트륨을 먹으면 흥분하는 거예요. 나트륨을 먹으면 전기 신호가. 그런데 막 이게 지금 떨어지죠. 흥분되는 게 떨어지죠. 이걸 얘가 해주는 거예요. 염화이온이, 야, 너 그러다가 너 지금 너 돌을 것 같아. 너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신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진정을 해. 채팅 금지죠. 채팅 금지. 얘 너무 신나가지고 막 채팅 막 쳐. 그러면은 과도한 채팅, 이 도배성 채팅으로 인해서 약간 채팅을 초간 정지하겠습니다. 이게 체금이에요. 카톡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채팅 금지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염화이온의 그 채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짜다고 느끼는 거, 너무 나쁜 짠맛을 느끼기 전에, 나트륨 이온이 과도하기 전에 얘가 딱 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염화이온도 나트륨만 먹으면 안 되고 필요하다. 뭐야, 나 이거 아까 여기 써놨네. 부정적인 짠맛은 이런 신맛이나 쓴맛 수용체 때문에 그런 거다. 되겠습니까? 좋아요. 우리가 어떤 이온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탄산이온, 염화이온 했는데, 정리를 잠깐 하면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어떤 역할을 해요? 빨리 대답 안 해요. 5, 4, 3, 2, 1, 0. 어떤 역할을 한다니까 뭐 경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경찰과 도둑이야? 어렸을 때 경찰과 도둑 해봤어요? 놀이터에서? 재밌었는데. 그래요. 커피 추출에 도움이 된다. 커피 성분을 추출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칼슘과 마그네슘이다. 나트륨과 칼륨은 어느 정도 맛에, 특히 나트륨은 맛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커피 추출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산미충은 양산하죠. 칼슘과 마그네슘, 그래서 삼다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대체로 산미충이에요. 진짜로. 커피 산미를 좋게 생각하는, 너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삼다수로 내려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그럴 텐데. 그래요. 아무튼 칼슘과 마그네슘은 커피 추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탄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걸 방지하는 거죠. 수소이온 나왔어? 탄성이 되려고 그래? 가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역할, 이거의 농도를 알칼리도라 그러고, 얘네 두 개 합친 거를 경도라고 합니다. 경도, 용어 정리, 칼슘, 마그네슘 합친 거 경도, 탄산이온 농도를 알칼리도, 전부 다 합친 걸 TD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TDS는 별이라고 하면, 별 쓸모없다 그러면 TDS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TDS를 고려해서 한 90% 정도는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결론을 내버리면, 정말 어렵군요. 물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맛을 느끼는 과정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이 결론이 저도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뭔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가능성을 아는 거죠. 물이 어떤 맛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로스팅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장점이 뭐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많은 가능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맛이 나왔을 때, 어떤 로스팅 결과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 또 증거가 나와. 이런 문제도 있대요. 아 그래? 그러면은 첫 번째 가능성은 아니고 뭐 네 번째 가능성도 아니겠다. 또 다른 또 조건이 또 나왔어. 이런 맛도 또 나. 아 그렇다면은 이런 가능성 중에서 얘가 제일 유력하겠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면요. 그러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 커피가 떫어. 이런 가능성이 있어. 떫어.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가능성을 다 알고 있죠. 뭐 때문에 떫은지. 그런데 경험이 많이 없으면은 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리 고민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어. 오케이 이걸 해결했어. 오케이 해도 있는지도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롤처럼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자기가 왜 티어를 올리지 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이유도 일부러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저는 가능성을 더 넓히라자는 의도에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히 농도가 높으면 어쩌고 TDS가 어쩌고 알칼리도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이온 하나를 더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얘네들은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우리가 감각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더 열어두자. 우리가 커피에서 짠맛이 난다 그러면서요. 오늘 사실 이거 잘 들었잖아요. 그러면 커피에서 짠맛이 난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럴 텐데 여러분 숙제 왜 짠맛이 날까? 이거를 단순히 농도가 너무 높아서 이 정도로 끝나면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러이러한 거니까 짠맛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이온과 이런 채널들이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숙제입니다. 숙제. 커피마다 우리가 사실 또 산 성분들도 다르죠. 그러니까 좀 신맛이 강한 커피도 있고 덜 강한 커피도 있는데, 걔네들마다도 역시 완충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알칼리도가 걔네들에 따라서 알칼리도도 다르겠고, 또 추출을 많이 해서 좋은 커피가 있고 좀 덜 해야지 좋은 커피들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물은 너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매번 물을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자. 미네랄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를 알고 있자라는 게 오늘 이 동영상의 취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잘 착각하는 것들을 좀 써놨어요. 이거라도 보라고. 이거라도 보자. 첫 번째, TDS는 전체적인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커피 추출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가 없다. 예시로 클럽 예시를 들었어요. 내가 클럽을 가고 싶은데 내가 여자야. 그런데 정상적인 여자야.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사람이 100명이나 있대. 그래서 갔어. 근데 여자밖에 없어. 그럼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애가 몇 명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있는 게 중요하지. 물로 치면은 칼슘, 마그네슘이 또는 나트륨, 칼륨이 얼마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전부 다 합쳐서 몇 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얘는 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을 때가 언제냐? 한 200 넘어갈 때, 250 넘어가고 300 넘어갈 때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있어요? 그걸로 커피 마시지 말아라. 그거 너무 많다. 거의 보통 그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에비앙으로 안 마실 거 아니에요. 에비앙 다 싫다면서요. 사람들 에비앙 다 싫다면서요. 나 에비앙 좋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커피 내릴 때. 에비앙이 TDS가 보통 250에서 300 사이 정도 돼요. 그럼 별 싫다면서. 그러니까 그걸로는 내려먹지 말자. 그리고 반대로 증류수도 그렇게 큰 선호도를 받지 않아요. TDS 낮아도 삼다수도 오늘 우리도 실험을 했는데요.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요. 삼다수 표 없었어요. 거의 하는 표 있었어요. 근데 거의 없었어요. 중복 투표에서. 중복 투표니까 최대 9표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없었다고요. 두 번째, 칼슘과 마그네슘은 커피 추출력을 높인다. 그래서 얘네들 합친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 오케이?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 왜 얘네가 커피 추출력을 높이냐?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유기산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리고 중탄산 이온. 아무튼 이거는 알칼리티랑 관련이 있는데, 얘네가 많을수록 알칼리티가 높아지는데, 알칼리도가 이거는 산성의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네가 아주 많으면은 산성을 많이 억제하고, 얘네가 적으면은 산성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신맛이 더 강해진다. 오케이? 하지만 얘 또한 우리가 추출의 적합성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커피마다 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산도에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아예 없거나 너무 많은 거는 피해야겠죠. 커바커. 그리고 이런 거, 증류수는 이런 주장하는 분들 있죠. 증류수는 이 물이 가지고 녹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용해도가 정해져 있는데, 증류수에는 아무것도 없음, 빈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커피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아까 전에 경도, 얘네 칼슘과 마그네슘 설명하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증류수는 커피 성분을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어줘야지 음전하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유기물질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 오케이? 연수와 경수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거 착각하지 마시고, 막 70ppm 넘어갔으니까 경수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약간 부드러운 표현이다. 명확한 기준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 알겠죠? 그냥
그냥 낮다고 생각하면 연수, 높다고 생각하면 경수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명확한 수치는 애매합니다. 경도는 커피 추출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얘는 높을수록 커피 성분을 많이 추출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경도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는데 누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경도를 계산할 때요, 자세한 설명 생략할게요. 경도를 계산할 때요, 원래 칼슘과 마그네슘을 얘네 좀 쉽게 설명하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얘네 능력도 고려해서 계산해요. 경도는요, 칼슘 농도, 칼슘의 양에다가 곱하기 2.5 하고요, 마그네슘 농도에다가는 4를 곱해서 더해서 계산합니다. 경도는 마그네슘을 그러니까 더 높게 쳐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도라는 거는 이런 능력치까지 약간 고려한 값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겠죠? 마지막 정수 필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필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필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원지 재료가 중요하다. 우리 맨날 생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필터는요, 일종의 약간 그 추출 같은 거죠. 로스팅이나 추출 같은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수원지입니다. 재료가 좋아야지. 필터는 그 다음이 얘기예요. 대부분의 필터가 하는 거는요, 이온 교환 수지를 제외하면은, 그거 이따가 궁금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부분의 필터는 활성탄 필터 많이 쓰는데 얘네들은요, 미생물이나 뭐 염소 제거 이런 것들이 목적이지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 조절해주는 역할은 아니에요. 그런 걸 조절해주는 거는 수소 이온 교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정수 필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따가 질문 받겠습니다, 5분 뒤에. 그래서 오늘 제가 실험을 했어요. 이게 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죠? 몰라도 돼. 이게 뭐냐면, 이제 물을 9개를 갖다 놓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저만 알고 있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요, 설문지도 만들어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렵지 않게 그냥 향이 강한 것 같으면은 점수를 좀 더 높게 주고, 상대적으로 산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센지 약한지 정도만, 입안의 감촉이 부드러운지 까끌거리는지 그 정도 뭐를 체크해달라고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했더니 뭐 대체로 결과가 우리가 이미 흔히 아는 것들도 나오고 물론 약간 다른 것들도 있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4가지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지리산, 맑은 샘물, 평창수, 백상수, 아이시스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은 에비앙은 한 표도 없었고요, 삼다수가 한 표 있었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거 3개씩 골라요 그랬는데, 네, 3개씩 고르라고 했는데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삼다수. 에비앙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얘네들은 뭐 처음에는 약간 한두 표 정도 있었는데 최종 딱 하나만 고르세요 그랬더니 아이시스만 남았습니다.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랬을 때는 얘가 몰표였어요. 거의 한 과반수 이상 몰표였어요. 그래서 약간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커피도 중요하죠. 어떤 커피를 추출했는지가 중요하죠. 과테말라 커머셜에서 하이 커머셜 정도, 아주 스페셜티는 아니지만 중약배전 정도,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중약배전 정도, 산비도 나오지만 너무 라이트하지 않는 그런 커피로 했는데요, 아이시스 8.0 같은 경우는 얘는 알칼리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 실제 pH도 높고,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은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조금 튄다, 증류수도 산미가 좀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미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었다라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pH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산이 들어갔을 때 약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버퍼 효과가 살짝 있더라. 그리고 실제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경도도 높은 편이에요. 경도도 70 정도 되는데, 70에서 이제 성분 분석표를 통한 경도 계산했을 때 한 70 정도 돼요. 삼다수가 20이 안 됩니다, 삼다수가 경도가. 그런데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되죠, 경도가. 지금 보면요, 얘네 경도를 제가 써드릴게요. 지리산이 경도 수치적으로 계산했을 때 얘가 50, 에비앙이 평균 값으로요 270, 평창수가 50 정도 되고요. 지금 깔끔하게 숫자는 깔끔하게 반올림할게요. 백산수가 25, 아이시스가 72, 얘가 삼다수가 18, 얘가 86, 얘가 80. 증류수는 뭐 당연히 경도는 빵이겠죠. 약간 우리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약간 해볼게요. 결과에 대한 해석은 중요한 거니까. 성분도 적당히 뽑아내면서 산미도 약간 완충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했던 아이시스가 가장 최적이었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호도가 있긴 했어요. 처음에는 향심충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선호도가 있긴 했는데 산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좀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공통적인 의견이 얘는 입안의 감촉이 좋더라. 얘가 유일하게 이제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애인데요, 좋더라. 에비앙도 이거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향미 부분에서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산미나 향미 부분에서. 그리고 초반에는 얘도 점수를 높게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보면은 너무 많이 추출하지도 않고 너무 적게 추출하지도 않죠, 얘네에 비해서는. 얘 좋은 점수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선택하신 분들은 대체로 산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거 선택하신 분도 한 분 계셨는데 대체로 산미에서 좋은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백산수나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론 모든 것들이 이론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비앙에서 오히려 향미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향미를 많이 느끼지 못했다 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고, 밍밍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약간 증류수 같이.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우리가 공부한 부분들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되겠습니까? 오늘 정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삼투압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잘 아시다시피 얘는 미네랄을 거의 다 걸러요. 그래서 보통 뭐 그냥 가정에서 사용하시든지 또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면 스케일 때문에 이런 양이온들이 커피 추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얘네들이 탄산이온이랑 만나서 스케일을 만들죠. 탄산칼슘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관 막히고 막 난리가 나고 하다 보니까 이 미네랄을 조금 없애야겠다, 이런 거 좀 없애야겠다 싶어가지고 미네랄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단점이 뭐예요? 추출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왔던 게 나트륨 교환 필터, 이런 것들을 이걸로 바꿔줍니다. 이온 교환 필터가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얘네는 없애면서 물 맛은 비교적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추출력이 낮거든요. 우리가 오늘 했잖아요. 추출력이 낮아서 그래서 나온 게 수소 이온 교환 필터, 이거를 수소 이온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걸 없애는 거예요. 얘네를 가지고 이걸 바꿔버립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얘가 많아지다 보니까 pH가 떨어져요. pH가 떨어져가지고 산성이 되면은 부식됩니다. 보일러 같은 것들이. 그래서 보통 이런 수소이온 교환 필터 같은 경우에는 바이패스라 그래서 모든 물을 다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물의 이온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되게.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결국은 추가해주는 건 없어요. 이온을 추가해주는 필터는 없습니다. 거의. 있는데요, 엄청 비싸요. 우리가 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거기서는 정말 욕심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돌아가는 게 수원지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노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관이 우리나라에요. 제가 우연찮게, 제가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학교 수업 중에서 스마트 도시 관련된 수업을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팀의 발표가 이런 거였어요. 수도관 교환하는. 그때 알았는데 우리나라 수도관 부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관이. 근데 이거를 교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정말 몇십 년 된 게 엄청 많아요. 막 5, 60년 기본입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많죠. 특히 칼슘 많죠.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게, 머신에서 하는 데는 이걸 제거하는 게 좋지만 위치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결론은 이거예요. 제일 심각한 곳이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물에 뭐가 없어. 물에 미네랄이 없어. 미네랄이 없어서요, 커피 맛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주에 커피 맛집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필터 가지고선 맛을 논할 수가 없어요. 커피는 무슨 필터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필터는 기본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활성탄 지나가면서 걔네들을 구멍에 이렇게 타타타타 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방사능을 어떻게 알아요? 그 미네랄을 타는 게 제가 사실은 본 적은 없는데요. 직류에서 미네랄 티백을 타는 원리가, 물을 디자인하는 필터가 있는데요,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역삼투압으로 원리는 되게 이렇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해서 얘를 직류수로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온 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비싸요. 당연히 비싸겠죠. 이거는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이온 추가하면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거를 땅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추구하는 커피의 맛과 좀 어울리도록 탄산염, 중탄산염을 아까 염 설명했잖아요. 염. 얘가 단독으로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탄산염 같은 거를 섞어주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추구하는 거에 맞춰서 조절해 나갈 수 있다라면 그러면 이제 보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놀면 됩니다. 부수적으로는 전체적인 향미 증진을 위해서는 나트륨. 그렇죠. 머신에 쓰기에는 아쉽지만 좀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머신에서 쓰려면은, 근데 이런 방법은 있어요. 지금 제가 커피 추출과 관련된 물 이야기를 했지만요, 똑같은 에스프레소에다가 다른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약간 이것도 약간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맛을 보완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롤 하러 가겠습니다. 배치 한 2판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